아기 호랑이 아랑 일부, 사라진 그림자. 장마가 시작된 지 며칠째 숲은 눅눅한 습기와 흙냄새로 가득했다. 하늘에선 먹구름이 잔뜩 내려앉아 빛 한 점 허락하지 않았고 굵은 빗줄기가 맹렬하게 쏟아져 내렸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그 밤, 아기 호랑이 아랑은 굴 속에서 몸을 웅크린 채 불안한 눈빛으로 어미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랑은 태어난 지 반년 남짓 된 작은 호랑이였다. 아직 얼룩무늬가 희미했고 앙증맞은 발은 흙탕물에 젖어 축축했다. 밖에는 짐승의 날카로운 울음소리가 천둥소리에 섞여 들려왔다. 그 울음소리는 아랑의 아버지인 숲의 제왕, 카람의 것이었다. 카람의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잦아들자 어미 호랑이 나리가 아랑에게 다가왔다. 나리는 아랑의 털을 부드럽게 핥아주며 굴 밖으로 나섰다. 무슨 일이야? 아랑은 나리를 따라 굴 밖으로 나섰다가 멈춰섰다. 숲속은 마치 전쟁터 같았다. 숲의 짐승들은 비명과 함께 도망치고 있었고 낯선 소리가 연신 울려 퍼졌다. 아랑은 그 소리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 그저 불길하고 무서운 소리일 뿐이었다. 총소리. 나리는 아랑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나리는 아랑을 굴 안으로 밀어넣으며 속삭였다. 무슨 일이 있어도 굴 밖으로 나오면 안 돼. 약속해. 그것이 아랑이 나리에게 들은 마지막 말이었다. 잠시 후 숲속에서 짐승들이 울부짖는 소리와 함께 나리의 비명소리가 들렸다. 아랑은 두려움에 떨며 굴 안에서 울부짖었다. 그날 밤 숲의 제왕 카람과 어미 나리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아랑은 며칠 동안 굴 안에서 어미를 기다렸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배고픔에 지쳐 쓰러질 것 같았을 때 아랑은 마침내 굴을 나섰다. 세상은 아랑에게 아무런 자비도 허락하지 않았다. 빗물은 아랑의 털을 축축하게 적셨고 차가운 바람은 아랑의 몸을 얼어붙게 했다. 그날 밤 아랑은 처음으로 홀로 남겨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두려움과 슬픔 그리고 배신감에 휩싸였다. 이 세상에 아랑을 지켜줄 이는 아무도 없었다. 아랑은 작은 몸을 이끌고 캄캄한 숲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지 못했다. 아기 호랑이 아랑 2부, 배고픈 발걸음. 어미와 아비가 사라진 지 일주일, 숲은 더 이상 아랑에게 안전한 보금자리가 아니었다. 푹신했던 굴바닥은 차가운 흙바닥이 되었고 익숙했던 어미의 냄새 대신 낯선 공포가 코를 찔렀다. 가장 끔찍한 것은 굶주림이었다. 아랑은 아직 사냥을 배운 적이 없었다. 평소 같으면 어미가 잡아다 준 신선한 고기를 배 터지게 먹었겠지만 이제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해야만 했다. 며칠을 굶주린 아랑의 몸은 점점 앙상해졌다. 가느다란 다리는 힘없이 후들거렸고 뼈가 앙상하게 드러난 갈비뼈는 한 발짝 내디딜 때마다 쓰라렸다. 뱃속에서는 천둥이라도 치는 듯이 꼬르륵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아랑은 먹이를 찾아 숲을 헤맸다. 풀숲을 삽사시 뒤지던 아랑의 눈에 다람쥐 한 마리가 들어왔다. 조심스럽게 몸을 낮춰 다가가던 아랑은 그만 나뭇가지에 걸려 작은 소리를 냈다. 겁에 질린 다람쥐는 눈 깜짝할 새 나무 위로 사라졌다. 허탈함에 주저앉은 아랑은 힘없이 컹 하고 울었다. 뱃속은 더 격렬하게 비명을 질렀다. 바로 그때 저 멀리 썩은 나무에서 붉은 과일 하나가 툭 떨어지는 것이 보였다. 둥글고 탐스러운 과일은 아랑의 눈을 사로잡았다. 어미는 호랑이는 오직 고기를 먹어야 한다고 가르쳤지만 굶주림 앞에서는 그 어떤 가르침도 의미가 없었다. 찢어질 듯한 배고픔이 아랑의 발걸음을 이끌었다. 아랑은 떨어진 과일을 코로 툭툭 건드려 보다가 조심스럽게 한 입 빼어 물었다. 혀끝을 스치는 달콤한 과즙이 목을 타고 넘어갔다. 아랑은 생전 처음 느껴보는 맛에 허겁지겁 과일을 먹어치웠다. 그날 이후 아랑은 먹이를 구하는 법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꿨다. 사냥 기술을 익히지 못한 지금 눈앞에 보이는 어떤 것이든 먹어야만 했다. 살아남기 위해선 처절하게 숲을 뒤져야 했다. 아랑은 썩은 나무에서 자라는 버섯이나 다른 동물이 먹다 남긴 찌꺼기를 찾아 온몸의 감각을 곤두세웠다. 냄새만으로 흔적을 쫓고 작은 물고기를 낚아채려 차가운 강물에 뛰어들기도 했다. 토끼굴 주변을 서성거리다 사나운 어미 토끼에게 위협을 당하기도 했다. 매일매일이 생존을 위한 처절한 싸움이었다. 배고픔은 아랑에게 가장 혹독한 스승이었다. 아랑은 허기를 견디며 야생의 잔인함을 온몸으로 배웠다. 앙상했던 몸은 조금씩 힘을 되찾았지만 동시에 이글거리는 분노와 맹수로서의 본능이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다.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아랑은 더 이상 순진한 아기 호랑이가 아니었다.